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19기 형식에 대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영식님 참 안타깝네요. 15년의 간병이 너무나 힘들었나 봅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저렇게 기나긴 간병 때문에 인지적으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게 된 케이스가 많죠. 한마디로 피해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이 아직까지 모쏠이었던 이유가 15년간 아픈 어머님을 간병하느라 여념이 없어서였다고 말을 했죠. 그의 어머님은 암이 하나도 아니고 2군데의 암을 겪어내시면서 16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수술 후에 예후가 좋지 않은 2군데의 몸의 부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암과 담낭암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랜 시간 버텨내신 것을 보면 분명히 아들과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었던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어머님의 장기 입원으로 인해서 아버님과 자신이 교대로 어머님의 곁을 지켜드리느라 병간호에 여념이 없었다고 말을 하네요. 병간호를 열심히 했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솔로 나라에서 생활하는 며칠 동안에 영식님은 겉보기에는 찐빌런으로 오해받을 만한 언행들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초반에 사람들이 너무 소름이라며 봤었던 그 인터뷰 멘트도 있었잖아요. 고통받는 출연자들을 뒷짐지고 보면서 즐기려고 한다는 그 멘트요. 자신이 이미 기나긴 간병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의식, 즉 피해적 사고가 무의식에 쌓이고 쌓였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어머님을 간병하며 사는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멘트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빌런이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환경적인 요소라는 건 길고 긴 간병에 지칠 수밖에 없던 그런 가정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본인 나이대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가족 때문에 우울하게 간병이나 하면서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 하나. 나만 뭔가 크게 피해를 입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으로 인한 억울함과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됐어야 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물론 영식님이 원래 인성이 나쁘거나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런 발언들을 한다고 누군가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과정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영식님이 스스로 내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피해적 사고가 내 안에 만연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충분히 고쳐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못 고쳤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라는 피해적 사고만 버린다면 영식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보다 연애가 좀 늦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돌보려는 마음도 있고 나름의 성실함으로 자기 사업도 잘 해나가고 있죠. 사실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함과 책임감과 나름의 사명감이 없으면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거죠. 누가 진짜 빌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에 대해 잘 이해해보려는 노력이나 마음도 없는 채로 겉만 보고 무조건 상대방을 피해야 할 사람이니 뭐니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빌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겉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에 피해적 사고를 심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의 말과 행동만 보고서 상대방을 피해야 할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주변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최대한 이해해볼 수 있는 부분, 고려하고 감안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저런 사고방식을 저 사람은 갖게 된 걸까?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혹은 뭔가 저런 모습이 될 만한 그럴 만한 사정이나 사연이 있었을까를 최소한은 고려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위험한 사람, 피해야 할 사람으로 낙인 찍기 전에 말이죠. 그런 이해해보려는 과정도 없이 누군가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서 누군가를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적 사고를 알게 모르게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니까 내 말만 잘 들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자기 말에 귀 기울이게끔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조종을 하는 겁니다. 피해적 사고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공포심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별로 위기 상황도 아닌데 위기라고 한다든가 이해를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든가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까딱하면 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라며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 즉 피해적 사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겉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빌런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로 빌런인 건지 혹은 제 빌런이니까 조심해라고 말하며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그 사람이 빌런인 건지를 여러분은 잘 판단하셔야 해요. 누군가를 빌런이라고 낙인 찍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노력이나 그 어떤 시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건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듯이 영식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옥순의 선택이 바뀌더라도 그건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영식 자신이 갖고 있는 왜곡된 사고방식 즉 피해의식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힘든 마음이 커진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